치백. 안 되죠. 치백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통풍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와병원에서 정형외과 족구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풍이란 우리 몸에 요산이 축적이 되면서 이런 관절에 염증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요산이 쌓이는 원인은 음식물 속에 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요산으로 대사가 되는데, 이런 요산이 몸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는 경우 요산 결정체가 관절에 쌓이면서 관절에 부종, 염증,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풍의 증상은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이런 발이나 발목 부분이 붓고 아프고 열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모형을 가져와 봤는데요. 엄지발가락 쪽에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꼭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이런 발목 관절 또는 이제 무릎,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팔꿈치, 손목 이런 모든 관절에도 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퓨린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에 요산 생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퓨린이 많은 음식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주, 그리고 붉은 육류 또는 과당이 섞인 음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은 다 맛있는 거고, 특히 맥주 안주로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식을 하면서 이런 고기류 또는 맥주를 먹고 나서 이제 새벽에 갑작스런 엄지발가락의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통증은 굉장히 아픈 통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늘로 쑤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통풍의 다른 원인으로는 비만이 있습니다. 중년 남성 중에서도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비만이신 분들이 이제 통풍의 위험수 요소가 높아지고요. 체중 증가와 이제 고요산 혈증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족분 중에 통풍이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통풍에 과거력이 있으시면은 평소 식습관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러한 통증이 찾아왔을 때 빨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의 진단은 외래에서 신체 진찰과 기본적인 엑스레이 그리고 혈액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감염성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골관절염 증상과는 통풍 관절염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통풍 관절염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통풍의 치료는 급성 발작일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게 돼서 약물 치료 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고, 기본적인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통증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급성 발작이 치료가 된 이후에는 저희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산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와 그리고 반드시 식습관 개선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식습관 개선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맥주만 안 마시면 되는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알코올 자체가 퓨린의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소주나 위스키나 다른 알코올 섭취도 가능하면 최대한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맥주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음주를 기본적으로 멀리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붉은 육류를 섭취를 줄이고 다른 채소나 두부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이 통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은 이제 다른 만성질환과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그러한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라도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래 통풍 환자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요. 대부분 중년 남성 또는 이제 폐경 이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이제 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에 통증 치료를 주로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길어도 2주 이내에는 통증이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환자가 갖고 있던 질환, 신장 상태를 고려를 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평생 먹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은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평생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체중 감량을 잘하고 식습관 조절 잘하는 환자분이라면은 요산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꾸준히 요산 수치가 조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은 약물 치료를 중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의 식습관 또는 생활이 이제 완벽하게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약을 꾸준히 드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기름에 튀긴 음식들,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라면,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또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발등이 붓고 아프다 또는 발목이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은 이제 식습관 교정이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 교정을 해서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